올해 1분기에 가입한 신규 유저 수가 20배가 늘었어요. 아마 당분간은 변동성이 좀 큰 장이 지속되지 않을까? 혹시 올해 암호화폐 투자의 키워드? 저는 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주식과 부동산 등 재테크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뉴스원 주배의 세계입니다. 오늘은 정말 뜨거운 주제인데요. 어딜 가도 이 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천정부지로 올랐다가 바닥까지 떨어지기도 하는 암호화폐.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코인원 차명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인원 대표이사 차명훈입니다. 코인원은 2014년에 설립한 회사인데요. 국내 처음으로 이더리움, 또 리플 같은 암호화폐를 소개한 거래소이기도 하고요. 가장 안전한 거래소, 가장 기술적으로 뛰어난 거래소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89년생으로 굉장히 어린 저랑 동년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창업하게 되셨는지 그 과정이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블록체인을 굉장히 빨리 알았어요. 비트코인을 처음 접한 게 2013년이었는데요. 비트코인이 처음 만들어져서 100만 원을 처음 찍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다행히도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해서 이 기술적인 특성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가져올 미래가 조금 그려지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친구한테 해외 돈을 바로바로 보낼 수 있는가? 또는 이런 것들이 더 원활해지면은 또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을까? 앞으로는 이 산업이 너무 커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요즘 암호화폐 투자가 정말 그야말로 붐인데 혹시 이 열풍이 대체 뭐 때문이라고 보시는지. 일단은 2017년에도 이런 열풍이 한 번 있었어요. 2017년과 지금을 좀 비교를 하자면은 시장의 성숙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2017년에는 단순히 가격 상승, 단순히 돈 버는 거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추가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을 좀 많이 이해하시게 되었고 실제로 전문가들이 자산의 안정성을 또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들이 또 포트폴리오 하나로 암호화폐를 매입을 하기도 했죠. 코인원도 뭐 그런 이용자 층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에 가입한 신규 유저 수가 20배가 늘었어요. 지금까지 누적 고객 수가 이제 170만 명을 넘어서 이제 거의 200만 명에 가까워졌고요. 작년 말에 100만 명 정도 됐었어요. 그럼 엄청 순식간에 100만이 는 거네요. 네네네. 코인원에서 분석하신 거 보니까 3040이 되게 많이 늘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네, 아무래도 경제 활동을 제일 원활히 하는 인구다 보니까 네, 주식 투자자도 3040이 제일 많고 그 비슷한 네네. 맥락으로? 네네네. 근데 그러면 혹시 이 지금의 이 열풍이 오래 갈 거라고 보시는 건지. 이게 뭐 언제까지 갈 건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고요. 사실은 팬데믹 때문에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장이고 또 막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뭐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막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에서 아마 당분간은 좀 이런 변동성이 좀 큰 장이 지속되지 않을까까지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암호화폐라도 해외에 비해서 국내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 그래서 그걸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프리미엄이라고 하면은 이제 국내 가격과 해외 가격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나라밖에 없는 현상이에요. 또 어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인도, 그러니까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외환 규제가 있는 나라들이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돈을 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시사하는 바라고 하면은 국내 이런 외환 규제가 빡빡하다. 또 국내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네, 열심히 사고 있다. 이 코인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도지코인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정말 소위 말해서 미쳐 날뛰고 있다라는 표현도 이제 쓰는데 그 도지코인의 폭등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도지코인에 대한 현상은 굉장히 재밌죠. 사실은 되게 장난스럽게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기술적으로는 비트코인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탈중앙화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약간 기익한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도지코인은 그냥 막연히 좋아하는 거예요. 재밌다. 일론 머스크도 테크노 킹이라는 제 타이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되게 재밌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분 덕분에 되게 많이 가격이 올라서 놀랍더라고요. 그럼 또 제2의 도지코인도 나오겠죠? 네. 혹시 올해 암호화폐 투자의 키워드? 혹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약간 좀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저는 디파이라고 생각을 해요. 디파이가 작년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커졌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담보대출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서로 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려오고 이런 것들이
이런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들이 사실 되게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아마 올해는 계속 이제 디파이 시장이 되지 않을까. 대표님도 보고 있습니다. 디파이 서비스 이용하세요? 네, 그럼요. 코인원 걸로? 네. 그렇죠. 그래서 코인원에서 계속해서 디파이 관련된 서비스들을 좀 제공할 생각이에요. 약간 트렌드를 보자면은 제일 처음에는 비트코인 계열,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뭐 라이트코인, 뭐 도지코인, 모네로 막 이런 것들이 있었었고요. 이후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게 나오면서 뭐 이더리움 계열의 그런 블록체인들, 그 이후에는 이제 인터체인 계열들, 코스모스 여러 가지 블록체인들 연결하겠다 이런 것들이 저는 3세대 블록체인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나온 것들, 뭐 디파이라든가 NFT 이런 것들은 그 전에 나왔던 플랫폼 코인 위에서 돌아가는 거여서 4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알트코인을 많이 한다고 하던데 혹시 대표님은 어떻게 뭐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투자할 거라면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 이런 식으로 좀 대장주 느낌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알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마켓캡이 작고 그렇기 때문에 뭐 뉴스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가격이 심하게 출렁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보자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좀 대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은가 봐요. 이름 예뻐서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근데 많은가 봐요. 전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많은가 보네요. 진짜 있더라고요. 네.